80세 청춘, 내 삶을 지탱하는 8가지 기둥.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80대에 접어든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스스로 정한 몇 가지 삶의 원칙을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지켜온 것뿐입니다. 오늘은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8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홀로 있음을 즐기는 법, 노년의 가장 큰 무기.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가깝던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 소원해지기 마련이지요.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얼마나 잘 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저는 혼자 노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정신건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 멈추지 않는 공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은 스스로 늙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매일 책을 펼치고 논문을 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공부합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라는 생각 대신 이제야 나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노년에게 치매나 인지저하 같은 단어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3. BBC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아침, 뇌세포의 활력. 공부 중에서도 제가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영어 공부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BBC 영어방송을 크게 틀어놓는 것이 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라고들 합니다. 물론 방송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언어의 리듬과 억양을 듣고 아는 단어를 찾아내려 애쓰는 과정 자체가 제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글로벌 뉴스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읽는 것은 덤이죠. 영어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선물해 줍니다. 4. 마음의 평화를 위한 정보의 선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되 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로부터는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특히 골치 아픈 국내 정치 뉴스나 자극적이고 편향된 유튜브 채널은 보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에 쏟아붓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아름다운 풍경, 유익한 건강정보, 마음을 울리는 예술 이야기를 가까이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제가 80년을 살며 얻은 진리입니다. 5. 보폭을 넓게 걷는 1시간의 기적. 신체 건강을 위해 제가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1시간 넓은 보폭으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빠짐없이 실천합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보폭을 10cm 정도 더 넓게 잡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습니다. 이렇게 걷고 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기분이 들고 근육에도 힘이 붙습니다. 걷기는 노인에게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이 1시간의 운동이 저를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6.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근육이 곧 생명이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 단백질 섭취에 각별한 신경을 씁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올립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챙겨 먹습니다. 근육은 저축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저축한 근육을 노년에 잘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수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이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단백질을 챙깁니다. 7. 식탐을 버린 소식의 지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되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식탐과 과식입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배가 불러도 더 먹곤 했지만 이제는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압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습관은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노폐물을 쌓아둡니다.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음식 본연의 맛을 음미하는 것,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에서 저는 진정한 식사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가벼운 몸이 주는 쾌적함은 그 어떤 성찬보다 달콤합니다. 8. 비타민C 메가도스, 나의 혈관 파수관. 마지막으로 제 건강 비결 중 하나는 비타민C 복용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비타민C 정제를 꾸준히 복용합니다. 저는 4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몸속에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가 일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대량 복용법을 실천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저에게 있어 가장 충직하고 경제적인 건강 파수관입니다. 글을 마치며 돌이켜보니 제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마음,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성실함, 그리고 매일 걷는 정직함,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건강한 저를 만들었습니다. 8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원숙하고 깊은 맛이 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원칙들을 지키며 나뭇잎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처럼 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각자의 건강 기둥을 세워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